자, 오늘은 도시의 역사 첫 번째로 고대 도시부터 도시 발생부터 고대 도시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발생과 문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했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기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라는 거 인간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서로 접촉의 기회가 증대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식이 교환되고 생활수는 발전합니다. 아무래도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자, 피난처의 역할을 합니다. 쉘터라고 하는 자연재해와 맹수의 공격으로 보호를 받고 생존을 위한 공간이다. 자연재해, 비바람이 불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동굴에 들어가는 거고, 맹수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굴 생활이나 이런 같이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자, 또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겠어요. 농경, 농사를 짓고 목축, 가축을 기르는 것이 시작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정주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농경하려면 우리 품앗이제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손이 필요하니까 집단적인 거주를 형성하는구나. 자, 그렇게 농경사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물,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급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무언가 계급이라는 게 생겼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종교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물 교환을 통한 그 상업도 형성화되고 또 이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 울타리가 쳐지겠죠. 자, 우선 이런 그 고대 도시는요, 시족 사회로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자민족 중심. 우선 내 가족에게 먹을 걸 주는 거죠. 내 가족. 그러니까 자민족 중심이 될 거고 일정 지역에서 존립하고 있다. 일정 지역. 너무 이렇게 퍼지지 않고 자기네. 시족 사회 무슨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도시 발생의 기원, 뭐 종교 기원설도 있고요. 하나의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 혹은 뭐 군사 기원설. 아무래도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그 잉여 생산물을 보호하려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 서로 모여서 살게 되는 것도 있었고, 상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문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 뭉친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뭐 고대 원시 시대는 뭐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로 나눠서 뭐 과거 구석기는 동굴 생활, 뭐 수혈식 주거, 취락을 했다. 신석기부터 약간의 도시다움이 있네요. 채집, 수렵 거고 농경과 목축, 생산경제, 그리고 가족, 회전, 시족 사회로 만들어진 게 도시다. 그래서 원시 주거의 형태 같은 경우는요, 뭐 라운드 형태가 있었고요, 뭐 육각형, 사각형, 중전형도 있었다. 그리고 BC 3400년경에는 원형의 성터도 보이고요, 신정, 광장, 주택 등이 있었다. 그래서 기원전 3400년대부터 약간의 도시성이 있었나 보구나. 이런 게 뭐 서대식 그거고요. 자, 기원전 6000년경에는 신석기 시대 농경사회 목축을 통해서 생산경제가 발전했다. 그리고 농업이 시작돼서 정주 생활이 가능해졌다. 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수의 도시국가가 발생하고 기원전 2200년경에는 바벨론을 수도로 하는 단일 제국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시국가들은 4대 문명에서 조금 더 꽃을 피우게 되는데, 우리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을 말을 한다. 이런 4대 문명의 특징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야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등이 대표적인 토목공사가 되겠다. 대표적인 토목공사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강력한 왕권 혹은 제사장의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뭐 지구라트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땅에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즉 제사장 혹은 왕이 신과 동일시되는, 뭐 이와 같은 신성시되는 그런 개념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건축물을 지어내는 거죠. 지어내려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 뭐 이런 4대 문명 같은 경우 다 기후와 토양 조건이 양호한 강가잖아요. 강가 생활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4대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우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이집트강 유역,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마야 문명까지. 마야 문명 4대 문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4개의 지역 다 뭐 강가 주변에 있었다는 거. 자, 이러한 그 고대 도시는 어떠한 특성에 의해서 들어오느냐. 우선 온대기후, 온대기후죠. 따뜻한 땅에 강을 낀 비옥한 토지. 무슨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황하강, 인더스강, 나일강, 강가, 온대기후에. 그렇게 되면 식량 생산력이 풍부해지니까 외적이 침입하죠. 뺏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어의 목적도 필요하고 치수산업, 뭔가 나일강 범람하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안 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절대 군주가 필요한 거죠. 이 생산물들이 많아졌어. 막 남이 뺏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걸 통제할 강력한 절대 군주가 필요하고, 이런 절대 군주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노예로 막 불리는 거예요. 때리고 막 지어라. 나는 하늘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최대한 높게 올라가자. 이집트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서 보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왕권 강화의 목적을 썼다. 그렇게 되면서 무엇이 된다? 고대 도시가 출현한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 2만여 명의 많은 인구가 동원되어 있고, 문자를 썼으며 동서의 도로, 그리고 기념물과 공공건축물을 통해서 도시다움을 얘기한다. 그럼 뭐 기본적인 흐름이죠. 도시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중앙아메리카, 지중해 연안이 이와 같은 식으로 고대 문명이 발생한다. 뭐 우리 살펴볼 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나 우르크, 뭐 이집트 테베, 아마 같은 경우, 인더스의 모헨조다로, 일단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 메소포타미아 도시의 문명은 어땠고, 도시계획은 어땠고, 그 사례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약 3,500년경에 하천, 그 강가 주변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도시국가군으로 형성을 했다. 유프라테스 및 티그리스강 유역이라는 거고요. 우르와 바벨론, 니프루라는 주요 도시가 있다. 자, 메소포타미아는요, 농업의 발달로 하수구를 만들고요, 제방을 축적하고, 그 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제방을 축적하고 운하를 통해서 도시국가를 형성합니다. 자, 이와 같은 거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 공공시설이죠. 상형 문자를 사용했고 문화가 융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예 경제 위에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도시국가다. 즉 노예가 있었고 그런 걸 컨트롤하는 절대군주가 있었다. 자, 이런 절대군주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해요? 대규모 토목공사, 지구라트를 만들겠죠. 지구라트라는 것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에요. 피라미드는 다르죠. 피라미드는 뭐예요? 신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축물이었다면 지구라트는 그냥 제단이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서 거대한 지구라트를 만들고 도시의 궁전을 세웠다. 그래서 계단이 있는 피라미드. 아무래도 제사장이다 보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이런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는 뭐가 있냐? 우선 우르가 있네요. 우르는 약 인구 25,000명의 도시로서 불규칙한 타원형이고 홀을 3방에 팠다. 뭔가 문화 제방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은 벽돌을 했대요. 벽돌로서 건축물을 지었고요. 성탑과 신전이 있다. 니프루는 수메르인과 셈족이 거주했다는 시족 사회라는 거죠. 그 수메르와 셈족이 거주했고 신전을 중심으로 한 정연한 건축물을 만들어줬다. 페키니아라는 도시는 상업의 발달로 해상교류가 발달했고 지중해 연안의 식민도시로 전설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바벨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벨론 같은 경우
뭐 폭의 10m, 20에서 20m의 포장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해서 도시에 기반 시설을 만들어줬고요. 이에 접해서 요새, 궁전, 왕궁, 석탑 등의 신전을 건축했고 유약을 바른 벽돌로 건축물을 지었다. 유약을 발랐다는 건 어떤 거예요? 비바람에 조금 더 잘 보태라 이런 거겠죠. 공중정원, 공중정원 우리 많이 들어봤네요. 공중정원이 있다. 뭐 세계 뭐 14대 불가사리, 7대 불가사리 뭐 그런 것 중 하나였죠. 그리고 바벨론의 바벨탑은 지구라트 중심부에 있으면서 정방향의 뭐 7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우르 상당히 넓은 도시에 인구 얼마? 2만 명이 살고 있었고요. 중앙에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바벨탑 같은 경우 이것은 바벨탑은 남아있진 않죠. 역사의 보석 속에 남아있는 걸 이미지화된 건데 이와 같은 커다란 건물이 있다. 지구라트의 보건도예요. 지구라트는 계단이 있는 제사 있는 공간이죠. 되게 큰 공간이죠.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고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선 노예와 절대 왕권이라는 그런 제도적인 게 성립이 되어야 된다. 자, 이집트에 대해서 또 알아보죠. 자, 이집트의 문명과 도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이집트는 나일강 삼각주라는 게 뭐예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렇게 포구 같은 데서 삼각형의 좀 그런 데는 어때요? 비옥한 토양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죠. 비옥한 토양에 3000년경에 도시를 건설했고 페르시아 정복 시기인 여기서 도시 문명이 형성됐다. 자, 피라미드. 이집트는 피라미드죠. 이집트 문묘 형식의 하나래요. 즉 뭐야? 무덤이죠. 우리 이집트는 죽은 자의 도시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묘 형식의 하나로서 고대 문명의 상징을 산다. 도시국가에서 절대 군주 체제 하에 문명과 종교가 종교와 정치의 통합이다. 재정일치라는 거죠. 재정일치 사회. 왕이 제사장이죠. 왕이 제사장. 그래서 파라오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재정일치 절대군주라는 거. 왕이 죽으면 수도를 천도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수도는 정착된 개념이 아니다. 이집트의 도시, 이집트의 수도는 산자의 도시와 죽은 자의 도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라는 개념은 새로운 무덤을 만들기 위한 공간. 그래서 이원적 도시를 구성하는데 신전과 왕이 있는 도시가 있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가 있다. 즉 이 왕이 살고 있다가 죽으면 여기로 가는 거죠. 또 새로운 도시 만들어지는 거고. 이원적인 체제 하에 이집트는 운영이 되었다. 자, 이집트라는 것은 우선 세계 최초 도시다움을 나타냅니다. 정말 도시다운 형성의 모습을 보여준 게 이집트인데요. 자, 멤피스. 자, 고왕국의 수도예요. 고대 이집트의 왕국의 수도인데 신전과 승려를 위한 도시다. 뭔가 신전과 승려가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준 게 멤피스고, 카혼.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도시. 도시가 이원적이라는 거죠. 왕이 있는 도시와 피라미드, 죽은 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었고요.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서 노예 및 노동 기술자들이 뭔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격자형과 로망을 썼고요. 가로에 변한 가옥에 공중 집회소를 설치해서 공공시설을 넣었다. 우리 요 격자형과 로망이 또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격자형과 로망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이고요. 식민지배나 이런 좀 컨트롤하기 좀 좋은 공간에서 격자형이 많이 나와요. 자, 이집트의 도시는 테베라는 게 있대요. 신왕국 수도고 신전과 수식가루가 있었고 2층에 3층에 가옥이 있었고 장방형의 성벽과 격자형 가로망 광장을 구비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과 기념을 배치했다. 지금 들어간 내용만 보면 정말 도시다운 모습이죠. 가로 있고요. 가옥이 있고요. 격자형 가로망에 광장이 있고 이번 주에 공공시설물도 갖다 놓고 텔 아마르나 세계 지역으로 구분된 공간이 있었다. 어떻게? 노동자를 위한 공간과 행정 집권층을 위한 공간 그리고 왕을 위한 공간. 우리 뭐 지금 현대로 보면은 토지용 분류겠죠. 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와 같은 식으로. 근데 과거에서부터 사는 공간을 나눠주는 거죠. 이런 영향은 우리 그리스 문화에서도 들어올 거예요. 그리스 문화에서도 왕을 위한 그 신전이 있을 거고 시민들이나 이런 행정을 위한 공간, 아고라가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이 있고요.
기원전 14세기 노무자를 위한 그 1단위 주택지도 있었고, 바둑판, 격자형의 소로로 주택을 지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헬리오폴리스. 자, 헬리오폴리스는 뭐다? 순회 수도, 순회 도시, 우리나라의 삼경제도와 유사하다. 무슨 말이냐면, 수도가 세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목적을 가진 수도.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행정복합도시 해가지고 행정이 거의 모인 수준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헬리오폴리스. 이집트 도시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보시면은 피라미드고 스핑크스고, 이게 묘라는 거죠. 묘. 스핑크스는 묘지를 지키는 그런 수호신 같은 경우고, 가로방 보면은 카운도 그렇고요. 텔 알마르나도 격자형 구조, 다 격자형으로 도시 공간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공간을 바라봤고, 여기 사우스 플레이스 해가지고 광장을 또 넣었죠. 광장을 중심으로 격자형 공간 구조를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뭐 이집트에 보시면 이렇게 스파스파의 도시가 되게 많아요. 수도를 엄청나게 옮기는 거죠. 왜? 행정의 도시와 죽은 자의 도시, 피라미드 건설하기 위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기타 인더스 황하 그리고 소아시아로 보면요, 인더스 문명은 우리 인더스강 인도 쪽인데요. 인더스강의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의 많은 도시들이 집합체가 있었다. 조금 아랍 쪽 그쪽 내용이에요. 성곽 도시고 점토 문명이고 점토 벽돌로 된 문명을 했다. 이런 모헨조다로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쪽 사막 도시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래서 보다 성벽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도로를 포장했는데 석회와 진흙을 통해서 조금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도로 포장을 했고요. 하수도, 공중목욕탕, 계획된 도시라는 거 어느 정도 플래닝이 있었다. 자, 모헨조다로 같은 경우는 정연한 가로, 복돌 건축, 특히나 벽돌 건축이 좀 특징이고요. 도로를 포장했다는 거, 그리고 가로등과 가로수와 하수구와 이런 도시 문화가 좀 꼽혔다.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 황하강 유역에 있는 황하 문명, 우리 뭐 안양, 연하 해서 뭐 하왕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문화와 성곽을 가진 3천에서 10,000명에서 한 10,000명, 15,000명 정도 거주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아메리카 쪽에서는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대 문명 있고 소아시아까지 됐네요. 소아시아는 우리 에게해 쪽 생각해서 그리스 문명을 조금 이어지는 공간일 것 같아요. 여기가 모헨조다로의 도시 공간, 잉카의 도시 산속에 있었던 그리고 크레타, 에게해 문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레타, 미케네, 트로이, 뭐 트로이 전쟁이다 이런 것들. 이쪽 에게해 문명이 그리스 문화로 이렇게 융합이 되죠. 자, 이렇게 고대 도시에 대해서 잉카 문명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대 도시가 약간 허황된 얘기고 실질적으로 잘 보여지는 게 없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다시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중앙아메리카, 지중해 이렇게 고대 도시가 있었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제정일치 사회고 왕이 지배했으며, 자, 비포장도로예요. 배수실 없었고 다신교고 화폐고 점성술이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는 제정일치 그리고 이 우르라는 거. 근데 보면 가옥이 난잡하다죠. 그러면 이집트는 가옥 어땠어요? 정연했죠. 모헨조다로, 인더스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벽돌을 만들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 왕은 태양신의 계승자다. 그래서 뭐 제정일치 사회를 얘기를 했고요. 죽은 자를 위한 도시,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도시, 뭐 정치 군사적 도시 나눠서 이원적인 도시가 운영됐다는 거. 그리고 이집트의 뭐 상형 문자는 되게 유명한 거고요. 테베나 텔레만, 카운 정도가 있었다. 인더스 벽돌로 된 건축이 있었고요. 도로망과 하수도 시설 잘 만들어졌고 목욕탕, 집회소 등의
공공시설들이 확실히 있었다. 황하 같은 경우 구공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도시계획도 많이 따라왔는데요. 그런 식의 이렇게 정형화된 걸 텄고요.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 왕을 중심으로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배치하고 앞에는 조정을 배치하는 이게 주례 고공지예요. 왕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이제 종묘를 둬서 신을 모시고 오른쪽에 사직을 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회. 중앙 아메리카는 뭐 멕시코 치아스파와 주원이고 있었고 뭐 역법이 발달했다. 역법이 발달했다는 건 그런 거죠. 한 2010년도에 도시가 멸망한다, 우주가 멸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게 무슨 고대 잉카 문명에서 무슨 역법을 했고 막 이런 얘기들. 그때 그런 점성 역법들, 날짜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한 도시다. 지중해는 메소포타미아와 연결을 했고 이런 것이 그리스 도시 문화로 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살펴봤고요. 고대 문명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 잠깐 딴 쪽으로 빠져볼게요. 여러분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영화 멜 깁슨 감독의 아포칼립스라는 영화인데요. 줄거리는 필요 없고요. 고대 도시의 내용이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침략을 통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족인 시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침략을 통해서 잡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불악생활을 하는 시족 사회가 있는 거고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강력한 왕권, 개정일치 사회에서 강력한 왕권과 절대군주의 힘을 통해서 잡아오라고 시키죠. 잡아오면 뭐예요? 노역을 하는 거죠. 일하고. 여기 보면 높은 건축물. 잡아와서 일 시키는 거잖아요. 왜 높은 거야? 개정일치 사회. 나는 신과 동일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높은 건물 지어서 하늘과 맞닿아라. 이런 내용들. 영화 한번 보시면서 그냥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그 고대 도시 문명, 고대 사회의 생활상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발생은 인간이 집중했고 상호 접촉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식이 교류되고 생활성이 상승했다. 그래서 뭐 잉여 생산물이 나왔고 그런 잉여 생산물을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군주가 필요했다. 고대 도시는 이제 최초적인 도시다움을 만들어주면서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등의 공공시설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제정일치고 지구라트라는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 절대군주, 즉 왕은 신이다.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자식이란 말을 하죠. 그에 따라서 이원적인 도시를 운영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죠. 자, 최초의 도시 발생 요인을 보기 어려운 것은 피난의 필요성, 쉘터가 있었고요. 채집 생활이 있었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고 상거장소 필요했다. 채집에는 농경이겠죠. 농경, 목축 생활. 그래서 피난처 쉘터가 있었고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고 생산물의 보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도시였다. 수출학을 형성하고 농경과 목축 생산 경제를 시작한 시기의 공동체 구성은 신석기 시대겠네요.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이게 됐고 그렇게 모이면서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고대가 나오죠. 자, 인류 최초의 발생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생지로 옳은 것은 어디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죠. 나일강은 이집트, 인더스강, 인더스 문명, 황하는 황하 문명. 그렇죠? 고대 도시는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강가 유역에서 문명이 만들어진다. 다음 문명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지중해, 마야 고대 도시네요. 문명의 발생지, 문자, 대규모 통공사 맞을 텐데 여기 유이신이 아니라 다신 같은 경우,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 다신교였죠.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강력한 왕권이 있고 문자를 발생했고 공공적인 기념물도 있고 문명이 있고 대규모 토목공사 이런 것들이 고대 도시의 공통점이다. 다음 4대 문명 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잉카겠네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더스. 잉카 문명은 4대 문명이 아니에요.
자, 다음 중 고대 도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져본 것은, 자, 고대 도시는 이전에 어떤 지역보다 훨씬 크고 넓으며 인구가 밀집해 있다. 맞겠네요. 시족 사회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고대 도시는 기념물 혹은 공공건축물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다. 도든도로는 남북도로 패턴으로 동서의 장면을 가지고 있다. 다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주거지를 크게 구획하여 비옥한 평야에서 도시 성백 거리를 가능하면 좁히려는, 즉 성벽과 일터를 가깝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굳이 넓게 하려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될 것 같아요. 좁혀했다. 고대 도시 특성은요, 인구가 많고 밀집해 있다는 거, 기념물과 공공시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동서축 혹은 남북지의 가로망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고대 도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도시가 왜 발생했는가를 좀 더 이해하시고 절대 왕권, 군주제가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좀 이해하시면 고대 도시 부분은 정리가 되겠습니다.